특이하게도 다른 모든 수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서도 다른 어떤 수들한테도 좀 이렇게 보면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침범당하지 않는, 나를 깨트릴 수 없는 그런 아주 독보적인 수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1은 그냥 우리가 부모수라고 여깁니다. 자, 1에서부터 아까 제가 가이아에서 폰토스하고 우라노스 두 개가 나왔다고 그랬죠. 1이 분리되면서 뭐가 나오냐면 2가 등장합니다. 2도 아직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도 부모수예요. 2는 우리가 디아드라고 합니다. 자, 2는 특이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베시카피시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혹시 낚시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물고기를 잡으면 물고기에 뭐가 있냐면 물에 떴다 가라앉았다를 조정하는 그 기관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네, 부레. 이게 부레 모양이죠. 그래서 이걸 물고기의 부레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베시카피시스라고요. 근데 2는 뭘 의미하느냐? 분열, 대립. 왜냐하면 제 아니면 나. 똑같죠? O 아니면 X. 검은 거 아니면 하얀 거. 우리 흑백 논리 뭐 이런 거 말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보통 2는 화합도 상징하지만 대립, 싸움, 뭐 이런 걸 상징합니다. 더더군다나 2가 중요한 이유는 또 뭐냐면요. 2라고 이 다음에 이제 드디어 숫자가 탄생하는데요. 이게 한 개냐 여러 개냐의 딱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 여기 있는 대로 일자 딱 한 개인 경우와 여러 개. 쉽게 말하면 단수와 복수를 구분짓는 기준이 되는 애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게 숫자고요. 두 번째 숫자인데 두 번째 숫자까지 2까지도 사실은 서양 사람들은 수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냥 이거는 부모수예요. 부모. 수의 전체 수의 부모입니다. 얘들을 통해서 나오는데 어디를 통해서 나오느냐? 이 물고기 불의 모양의 베시카피시스라는 이 모양을 통해서 나옵니다.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주의 자궁이라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을 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다 부모로부터 나오죠. 어머니로부터 나오고 특히 인간 같은 경우에는 자궁을 통하지 않고 나오는 인간은 없죠. 그렇게 안 나오면 인간이 아니죠. 그죠? 그런데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 이제 드디어 어머니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드디어 다음 숫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숫자 처음 나오는 숫자가 뭐냐? 바로 3입니다. 그래서 이제 3을 최초의 수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우스가 1, 2 나오고 뭐 3이 세 번째 대에 걸쳐서 제우스네 형제들이 나왔다고 그랬죠. 남매들이. 이제부터가 실제 수입니다. 서양인들이 생각하는. 이제부터 실제 자신들하고 자기 인간들하고 신하고 교류할 수 있는 드디어 신이 탄생한 겁니다. 그게 이제 최초의 수 3이고요. 3은 처음으로 이 베시카피시스라는 아까 우주의 자궁을 통해서 등장하는 최초의 도형이기도 합니다. 삼각형이 처음 등장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혹시 어디 가서 정삼각형을 그려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그리지 하시는데 이렇게 반지름이 똑같은 원 두 개를 딱 반지름이 지나게 딱 그 원점을 지나는 원을 두 개 그린 다음에 만나는 점을 이렇게 이으면 이게 이제 정삼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최초로 원 두 개에서 나타나는 도형이 뭐냐? 최초의 도형은 삼각형이고 여기서부터 드디어 수가 시작되고 신화도 아까 보셨다시피 드디어 이제 3대째에 드디어 본격적인 신이 등장하죠. 그래서 3이라는 것은 우리가 쓰는 최초의 수다. 이걸 트리아드라고 하는데 그래서 최초의 수가 바로 3입니다. 근데 동양도 희한하게 3을 처음 수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각 민족들이요. 근데 3은 또 특이한 게 있어요. 보시다시피 더해도 곱해도 똑같습니다. 그 이상은 없어요. 딱 얘만 이렇습니다. 더해도 6, 곱해도 6. 그래서 완전성을 표현하는 수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 이게 전체이고 완벽한 모든 것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보통 동양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3을 무슨 복삼자 그다음에 절을 해도 3배, 만세를 해도 만세 삼창 뭐 이런 거 하시죠? 주로 이제 그래서 요 수 3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제 드디어 세상이 열리는 수가 3입니다. 요거 다음에 등장하는 수가 이제 4입니다.
제가 여기 지금 이제 이 화면에 PPT에 자꾸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 사실은 이게 각 도형들을 작도하는 방법입니다. 아, 이런 식으로 작도를 하는구나. 그냥 보시면 됩니다. 4라는 수는요, 어떤 의미를 지냐면 1서부터 4까지 더하면 10이 됩니다. 근데 10은 단자리 숫자 중에서는 최후의 숫자죠. 이제 이것까지 9까지 끝나고 10이 되면 두 자리 숫자로 올라가죠. 그래서 10이 마감입니다. 완전히 끝나는 수고 완벽한 수의 완전함을 표시하는 수예요. 그래서 특히 피타고라스 학파 같은 경우에는 이 4를 테트락티스라고 얘기했습니다. 테트락티스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점들을 하나, 둘, 셋, 네 개 찍어가지고 나오는 이 모양, 이거를 테트락티스라고 했고요.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나드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겼던 수입니다. 왜냐하면 모나드는 처음 출발이고 얘는 완성입니다. 우주를 완성하는 숫자가 바로 얘예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학파들은 이 테트락티스를 자기들의 심볼로 삼았습니다. 심볼로 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우리의 마음을 자연의 근원과 본질로 변화시켜주는 신성한 테트락티스의 맹세합니다.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왜 여러분들 무슨 경기나 또는 뭐 이런 거 할 때 맹세하죠, 맹세? 나는 뭘 맹세합니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꼭 지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를 우리가 펜타드라고 하는데요. 5는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수고, 이게 아프로디테한테 바쳐진 수예요. 아프로디테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의 신이라고 그랬죠. 사랑의 신이라서 2와 3, 홀수와 짝수가 남성과 여성과 만나서 나타나는 수가 바로 5입니다. 그래서 아프로디테한테 바쳐졌고, 그래서 이 수는 결혼이라든지 조화, 화합을 의미합니다. 여기 있는 대로 모나드에서 씨를 맺고 처음 출발이니까요. 디아드 덕분에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두 개가 생겼으니까 그 다음에 세 개, 네 개 막 생기니까 그 다음에 펜타드 덕분에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주장했느냐? 특히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이 5개의 정다면체, 그러니까 지구상에는 또는 인간의 영역에서는 존재하는 정다면체가 이렇게 딱 5개밖에 없습니다. 수학적으로도 그렇고 불, 흙, 공기, 쟤는 물입니다. 그리고 얘를 뭐라고 썼냐면 정12면체, 정오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저걸 우주에 표현했습니다. 우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얘들 4개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식으로 5에 대한 어떤 경배를 한 거죠. 자, 6을 좀 볼게요. 6은 최초의 완전수입니다. 여기 가장 도형을 그리기가 쉬운 도형 중에 하나입니다. 6은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3, 4, 5입니다. 3제곱 더하기 4제곱은 5제곱이고 그 넓이가 얼마냐면 바로 6이에요. 이 삼각형의 넓이가. 근데 1, 2, 3이 뭐냐면 6의 약수입니다. 진약수. 진약수를 더해서 자기 자신이 나오는 수를 우리가 완전수라고 그래요. 이게 최초의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수이기 때문에 이 수를 굉장히 신성시했고 6에 대한 어떤 감사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6명이 꽉 찬 겁니다. 이제 완전해진 거예요. 신들이. 6이 바로 그 올림포스 신들 전체를 나타내는 그런 숫자를 의미하게 됐습니다. 자, 7을 볼까요? 7이 제가 지금 여기다가 이제 작도를 하지만 7만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작도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근데 얘는 뭘 뜻하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7까지 곱한 수나 7부터 10까지 곱한 수나 똑같아요. 그래서 연결을 의미합니다. 또 7을 빼내도 똑같죠. 그래서 단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7은 1서부터 10까지 중에 다른 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수예요. 예를 들어서 5다. 5는 10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5를 반으로 2배 하면 10이 되죠. 10의 약수는 5입니다. 1, 2, 3, 1은 다 약수고요. 2, 3, 4, 5, 6, 7 빼고 8, 9까지는 전부 다 지들끼리 이렇게 어떤 커넥션이 있습니다. 얘만 없어요. 얘만 깨트릴 수 없는 수입니다. 그래서 이 수를 뭐라고 하냐면 처녀수라고 합니다. 처녀수라고 하고 요거를 아테나한테 바쳐진 수입니다. 이제 처녀신 있죠? 지혜의 신. 그리고 이 수가 연결과 단절 이런 걸 시키면서 얘를 작도 불가능한 유일한 도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성시했고 더더군다나 이거를 어떤 부적같이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7을 행운의 수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7이 사실은 또
중요한 수 중에 하나고요. 자, 8은 지금 이게 좀 복잡하죠? 작도가. 네. 8은요 최초의 세제곱수입니다. 1 다음에 2를 세제곱하면 나오는 수가 8이에요. 그 다음에 옥타브 하면은 한 옥타브, 여러분들 생각나죠? 한 옥타브. 그게 1서부터 8까지죠. 1, 2, 3, 4, 5, 6, 7, 8. 그래서 음악의 원천입니다. 자, 9는 이제 끝입니다. 끝. 10까지 가기 전에 끝이지요. 그래서 엔네아드라고 하고, 여러분들 뭐 영화 보다 보면 엔드 이렇게 나오죠. END. 예, 그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종결, 완성입니다. 예, 9라는 수는요. 자, 마지막으로 보실 수가 바로 10입니다. 10이 이제 데카드라고 해서 이거는 정말로 가장 완벽한 그 수의 마무리. 이제 이게 딱 정해지고 굳어졌기 때문에 운명, 우주, 하늘, 이건 신을 뜻하기도 하고, 테트락티스라는 아까 제가 피타고라스의 삼각형 보여드린 그걸 의미하고, 그래서 10까지 가면 가장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는 이런 수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1부터 10까지의 수를 보여드렸는데, 이게 이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리스 신화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수가 가진 의미에서 신화도 그런 구조를 가지고 이런 숫자들을 적용할 수 있는 구조들로 완성이 되었다. 즉 한민족의 종교이자 문화이자 전체 우주를 나타내는 어떤 사상의 표현,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수학도 여기에 안 들어갈 수가 없겠죠. 네. 자, 제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